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시면 지금 제가 요렇게 작은, 정말 이 작은 바이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와, 아니 여기 너무 작은 이벤트에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쵸, 5,000명의 축하도 축하인데 맥켈란이 큰일을 해냈다. 맥 구형을 의정부까지 400km로 운전해간 보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5,000명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좀 술이 달라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스키가 아닌 술을 하면 많이들 안 보시는 거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늘 대만의 카발란이나 일본의 위스키들을 이야기하면서 위스키까진 아니어도 굉장히 우리만의 역사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술들이 많은데 좀 부럽다. 스코틀랜드도 거기로 치면 전통주잖아요. 보리 증류 전통주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술을 즐기지 않으면 우리 술은 더 사라질 거고, 외국의 술, 뭐 요즘에 나오는 술 다 좋지만 이야기가 있고 재미가 있는 우리 술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뭐 인기 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남한 대표 소곡주, 충남 한산 모시가 나오는 바로 그 한산의 소곡주고, 북한 대표 문배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선의 3대 명주 해가지고 뭐 중력고도 있고 뭐 이강주도 있고 다양한 술들이 있는데 그것도 천천히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이 둘을 왜 골랐냐면, 물론 요즘에 우리 술이 인터넷으로 다 판매가 되는데 이들은 마트에만 가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명절 동안 못 드시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냥 마트에 가시면 둘 다 구매하실 수 있다. 그리고 비싸지 않다. 그게 제일 장점이라서, 제가 스코틀랜드를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술을 만드는 그런 술도가를 좀 찾아다니고 싶었는데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고 있죠.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한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곡마을에 가면 이미 공인되어 있는 술도가가 70군데가 넘고요. 그 외에 집집마다 담그는 이 가양주라고 하죠. 200군데가 다 된다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전통 식품명인 19호 우희열 명인님께서 만든 소곡주입니다. 이게 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마트에도 이걸 파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소곡주는요 발효주기 때문에 생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멸균 처리를 해가지고 생주의 맛이랑은 좀 달라요. 어느 날 제가 소곡주를 선물을 받았는데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모양이 뭔가 어디 동네에서 그냥 막 받아온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주신 분이 되게 귀한 술이라고 주셨는데 오늘 드시던가 일주일 안에 드셔야 된다,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막 이렇게 조건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술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직접 가서 받아오신 거라고.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그 맛을 못 잊어서 소곡주를 제가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맛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면 된장이라든가 김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0년을 이어온 백제 레시피기는 하지만 친구네 집에 놀러갔을 때 김치 맛이 다르고, 식당마다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데가 워낙에 많고, 현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과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기 위해 만드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동강물에서 왔다는 문배술, 5대에 걸쳐서 1대, 2대, 3대까지는 북한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통의 증류주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둘이 조금 달라요. 특히나 문배술은 정말 드물게 쌀이 들어가지 않는 전통주입니다. 되게 드문 거예요. 우리는 워낙에 쌀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전통주의 기본은 쌀이거든요. 뭐 막걸리가 됐든 탁주가 됐든 증류주가 됐든 다 쌀이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는 밀로 만든 누룩과 찰수수 그리고 메조, 좁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름에서 가끔 혼동을 하시는데, 이게 배맛이 난다고 해서 문배주인데, 문배라는 게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야생 돌배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의 배보다는 맛이 덜하겠죠. 달지도 않고 좀 씁쓸한 그런 맛이 나는 배라고 들었는데 그 향이 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전통주에서 과일 향이 나는 건 그 과일을 넣었거나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 그 과일과 함께 숙성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건 100% 곡물로만 만들었는데도 배 향이 난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둘 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0년 역사의 백제 명주 해가지고,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소곡주가, 여기는 힐소자가 써있는데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마이테자가 흰 옷을 입고 술을 빚으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잊었다, 그래서 힐소자를 써서 그렇기도 하고, 적을 소자를 써서 적은 양의 누룩을 써서 소곡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술도 아주 헤비한 그런 바디감을 보여주는데 한번 따라서 볼까요?
둘 다 이제 선물 세트이긴 한데 인터넷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 선물하기. 안에 이렇게 도자 기장이 아주 예쁘죠. 병도 이렇게. 술을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 쓰던 제 글렌캐런 잔을 준비를 했거든요. 어우 야 소리 좋다. 진짜 고무박이야. 벌써 침 나와. 달콤한 이 누르개 맛. 저는 그냥 모든 술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전통주의 이 꼬릿한 향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캐리 캐스크의 그 꼬릿함과 어떻게 보면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또는 너무 달다. 야 이거 빛깔이 아주 위스키 같은 그런 빛깔이고 묵직한 바디감이 보입니다. 꾸덕하죠. 근데 이 꾸덕과 뭐 위스키의 꾸덕은 다르겠죠. 이거는 만들면서 이양주라고 해서 밑술에다가 술밥을 2번을 이제 적십니다. 보통의 우리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 과정을 한 번만 하는데 2번 하면 이양주, 3번 하면 삼양주. 미리 쌀을 빻아서 불린 뒤에 그걸 이제 쪄가지고 떡처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밑술이 되는 거고 이제 고두밥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엿기름 넣고 이제 소옥주 같은 경우는 말린 들국화, 메주콩, 생강 이런 다른 부산물들을 같이 넣고 버무려 줍니다. 정말 술을 빚을 때 보면은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나오나 할 정도로 액체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항아리에다 넣고 조상의 지혜를 이런 데서 엿볼 수 있는데 그 문에다가 이렇게 자식 태어나면 고추를 달아 놓는다거나 수출 달아 놓는다거나 하는데 여기도 이 항아리에다가 술을 넣어 놓은 뒤에 빨간 고추를 심어 놓습니다. 이게 단순히 악귀를 퇴치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게 상하는 잡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추를 박아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100일 뒤에 이걸 꺼내면 와 저는 진짜 마치 유전이 터지듯이 이렇게 술이 뿜뿜뿜뿜 솟아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군침 도는 장면이에요. 애주가로서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체에 걸러가지고 굉장히 꾸덕한 짙은 향의 술을 만드는데 증류 과정 없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00일간의 발효를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증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양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수가 무려 18도까지 올라갑니다. 삼양주, 사양주 뭐 이렇게 올릴수록 도수는 올라가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재료도 많이 들고 공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기 있는 우이열 명인이 제일 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그 비법들 그대로 대를 이어서 물려받고 있는 그런 술 중에 하나입니다. 단맛이 강하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증류주인 문배술을 먼저 맛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예쁜 버전으로 이 병도 2014년에 명인의 아드님이 지금 전수자 신데 농식품 화학을 전공하고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전수를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병이 디자인이 안 이쁜 거지.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새로 바꿨습니다. 이걸 바꾸고 나서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평양에서 이 문배술 술도가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4대째 전수자인 이기춘 선생님이신데 증조 할아버지께서 했던 거죠. 그때부터. 근데 할아버지께서 어느 정도로 이게 규모가 컸냐면 양조장이 너무 잘 되니까 자식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를 양조장 안에다 지어가지고 너네 여기서 공부해라. 마을 정도 규모의 양조장이었는데 제가 우리 술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2번의 순간을 꼽는데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일제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자연스럽게 술도가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일제시대 때는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든가 이제 양국 수탈이라든가 이런 과정 때문에 술 만들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통주 안 돼 먹지 마. 그게 제일 컸고 6.25 때 이 평양에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선대가 대단하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다가 거북선이라는 양조장을 또 차립니다. 술을 만들어 팔았는데 1965년에 양곡관리법 이게 진짜 또 한 번의 태클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불법으로 간주가 돼요. 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쌀이나 좁쌀이든 뭐 매조든 넣지 마라. 국민들이 먹고 살 것도 막막한데 그런 걸로 술 만들면 되냐 해가지고 말살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인 1986년에서야 3대였던 이경찬 옹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는데 4년이 걸렸어요. 술을 만드는 인간문화재인데 만들어 팔면 안 돼. 1990년부터 이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명맥도 다 끊어졌죠. 이게 재료가 많이 들거든요. 비싸다고 안 사 먹죠. 이름도 뭐 처음 들어보죠. 문배술?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접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도왔는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그 자리에 이 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의미가 있죠.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수배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만찬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역사가 있고 남한과 북한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문배술이 해줬던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요거를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재밌는데 문배술은 주암산물을 떠다가 만들어야 진짜 백이지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경찬 옹께서 정말 내가 할아버지의 그 가업을
진짜 이을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셨답니다. 놀랍게도요. 4대였던 아들 이기춘홍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가서 대동강물로 술을 만들 수 있는지 부지를 알아보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물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든 뭐 제재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그러졌는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저희 애주가로서는 또 하나 진짜 재밌는 진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찬상에 오른 문배주의 판매량이 정상회담 직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40도가 진짜 백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국 추상화의 큰 획을 그으셨던 장욱진 선생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주 세련되고 예쁜 병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도수는 25도인데 보통은 23도, 25도가 있고 40도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그냥 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5대 이승용 님이 하고 계시는데 오크통에다 숙성을 하는 그런 이제 목표나 이런 것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대를 해봐야죠. 이 향이 전통 우리 소주의 향이 누군가는 술 냄새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진득하면서 고소한데 그 누룩의 그 꼬릿함 그런 냄새들이 뭔가 군침이 돌게 만듭니다. 저는 과실의 그런 냄새보다는 꽃향기가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단내음은 아닙니다. 아주 촉촉한 꽃향기가 좀 납니다. 이거 확 들어오는 이 불맛, 이 전통주의 그 불맛이 있어요. 스모크 햄 같은 그 불맛이 있습니다. 메조와 찰수수를 쪄서 만든 애초에 이제 술밥이 되는 그 아이들, 그리고 거기다가 전통의 방식으로 만든 누룩을 얹어가지고 밑술을 만들어서 밥을 섞어 주모를 만듭니다. 요거를 잘 숙성시켜서 가마솥 위에다 얹혀가지고 소주꼬리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이 귀한 술을 얻어내는 거죠. 쌀이 재배하기가 힘든 지역에서는 어떻게 술을 만드는지를 알 수 있는. 근데 술 드신 분들 다음날 해장할 때 갈아 만든 배 드시는 분들 안 계세요? 약간 그 맛이 나는데요? 세계적인 팔로를 개척을 하고 계시는데 유럽에서 이거 그라빠랑 비슷하다 그런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듣고 바로 그래 그라빠 맛이야. 저 그라빠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라빠도 한번 언제 다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증류주, 그건 포도로 만든 거란 말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런 게 같이 올라오니까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술에 닿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닿고 향도 굉장히 좋은데 목 넘기면서 나 25도야 하고 탁 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혀 중앙에 약간의 쌉쌀한 매운맛? 그런 게 있습니다. 피니쉬가 나름 있어요. 정향 같은 그런 향신료의 향이 뒤에 피니쉬에 남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풍미를 제공합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상태. 안전뱅이 술로 별명이 붙어 있었죠. 왜냐? 과거를 보러 가던 어떤 선비가 이제 한산지방에 주막에 들릅니다. 그리고 주모 술 한잔 내주슈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술을 마시다가 과거 일에 못 맞춰서 못 갔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먹다 보면 취해서 안전뱅이 술이기도 하고 그런 술입니다. 완전히 캐릭터가 달라요. 근데 둘 다 너무 괜찮다. 확실히 그 약주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달면서 그 한약의 그 재료 느낌이 나요. 진짜로 감초 느낌? 먹었을 때도 어우야, 한약재 느낌이 감싸고 있다. 술찌개미를 거두면 원유 품어져 나오듯이 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되게 감주, 그러니까 식혜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맛도 역시 되직한 식혜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큰어머니가 항상 명절 때 가면 식혜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게 파는 식혜는 아주 달고 가벼운 맛만 나는데 큰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런 식혜는 묵직하고 달다는 느낌보다는 쌉쌀하다는 맛이 많이 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뒷맛이 의외로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때는 향도 엄청 단내가 많이 나고 먹었을 때도 단맛이 나는데 마시고 나면 피니쉬에서는 뻑뻑하게 넘어가면서 그냥 달기만 하다 이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음식과 매콤한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랑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고, 문배술은 저는 그냥도 한 병 다 먹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온더락스로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화요도에 뭐 토닉워터 넣고 온더락스도 즐기는데 25도 정도는 도수가 그렇게 뭐 사실 높은 건 아니니까 음식이랑도 그 자체 캐릭터가 너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맑은 국물이 있는 음식이라든가 삼계탕 뭐 이런 쪽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건 제육볶음 느낌? 이거를 저만 맛보면 와, 저 술꾼은 뭐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역시 오늘 저녁 먹으면서 단짠단짠 매콤한 거 말씀드렸는데 닭갈비 약간 퓨전 느낌인데 또 달콤한 맛이 같이 들어가면 또 기가 막히잖아요. 렛츠고. 이야, 감사하네. 갑자기 티를 잘 나온다고요? 소옥주부터. 일그러진 표정인데? 별로라고 얘기해도 돼. 너무 달아.
달지. 설탕을 넣은 게 아니라 그 곡식에서 나오는 단맛이야. 여기는 입맛이 아닌가 봐요. 이거는 완전 전통 방식의 소주인데 재료가 좀 달라. 참, 소주까지 이렇게 향을 맡으면서 먹게 될 줄이야. 그럼. 이건 또 괜찮아. 달긴 단데 너무 달지 않고 나는 소주 냄새 되게 싫어하고 그 그치? 소주 팍 찌르는 거 맞아, 되게 맞아. 싫어해서 소주 안 먹는데 근데 이거 되게 부드럽지. 되게 부드럽다. 전에 다른 문배술도 먹지 않았어 우리? 그치? 그럼 40도. 몇 도? 아 그거 되게 어쩐지 셌지. 그건 술 맛이 엄청 많이 났지. 셌어. 괜찮은데 이거는? 깔끔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네, 맥켈란 이 구형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걸 실로 느꼈습니다. 무려 478명의 메일을 받았어요. 아, 여러분 진짜 대단하세요. 정말 그 열정이. 아무튼 한 글자 한 글자 빼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역 안배도 좀 했고요. 연령대도 좀 배분을 해가지고 10분을 제가 추렸습니다. 와, 원래 한 5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10분 추렸고, 지금 여기 이름 나오거나 아이디가 나오는 분들은 연락처를 저한테 같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석 연휴 끝나고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시면, 지금 제가 요렇게 작은, 정말 이 작은 바이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관심과 성원 많이 보내주시면 더 재미있는, 더 알찬 이벤트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술, 좋은 위스키도 좋지만 이런 우리 술을 마트에서 주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셨던 분들은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맛있고 재미난 술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죠. 살루트.